예, 입금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금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의제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의제 배당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으로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의제 배당이라고 세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제 배당을 굳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배당이라고 간주했을 때는 결국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다른 법인의 법인세와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제 배당의 정의를 살펴보면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 기속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제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어떻게 된다?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핸드폰에서 카톡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제 배당에 대해서.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법상 나오는 정의를 살펴본다면은 의제 배당이란 상법상 이익 배당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법상 이익 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왜냐하면 현금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 주식을 줄이는 거,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이익여금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본으로 출자가 됐다거나 해산 또는 합병, 분할 등을 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의제 배당이라고 간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주주나 출자자한테는 이렇게 현금으로서 실질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익이 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잉여금이 자본을 전입을 하게 되면은 주주의 어떻게 돼요? 주식의 수가 늘어나겠죠. 주식의 수가 늘어나겠죠. 수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배당은 안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배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효과를 누릴 때에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배당과 같은 이런 경제적 이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출자자나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귀속되기 때문에 그 귀속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한다? 뭘로 산입한다? 입금. 즉 소득의 순자산이 증가한 걸로 본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제 배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자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의 유형에는 보면은 책에 보면은 2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본금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어떻게 돼요?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 배당은 왜 얘기가 되냐면은 의제 배당의 형태가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나는 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주한테도 그것이 귀속된다는 거죠.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그러니까 발행하는 입장보다는 주주의 입장에서 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왔다시피 이것은 모든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과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귀결된 문제이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발행하면 그만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를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간접납부세액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책과 함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회사로부터 수익배당 금액을 받은 경우에 외국 자회사 해당 수익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감자에 의한 이자 배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볼까요? 일단 법인이 있죠?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주주한테. 책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드리기만. 그래서 여기서 자본금을 줄입니다. 감자를 하니까 자본금을 줄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줄임으로써 감자를 하면은 자본금을 줄였기 때문에 그 남은 차익에 대해서 주주한테 다시 감자 주식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을 줄인다는 얘기는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죠. 저건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 주식이 남으면서 그 돈이 남은 거예요. 자본금이 있고 주주로 나오는데 이게 주식이 쭉 있으면은 이 주식을 이만큼 줄여요. 그럼 이만큼 줄인 주식에 대한 뭐가 나오고 쉽게 말하면 돈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대가로 해서 투자한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죠. 그럼 주주한테 갑니다. 그죠? 감자 대가하면서 주주는 주식이 보유한 그 줄인 만큼 소멸이 되겠죠. 주식 없어집니다. 이 소멸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취득가액에 소멸되죠. 취득가액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을 줄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주식은 5,000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이니까. 근데 현재 주식은 10,000원이에요. 소멸을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은 5,000원치 소멸되고 이 차익만큼은 어떻게 돼요? 주주한테. 감자 대가가 이 차익이 주주한테 가겠죠. 현재 시가, 이건 시가예요. 시가. 그러면 5,000원이 어쨌든 차익이 발생한 거죠. 이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차익이 발생했으면 이게 소득은 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청산을 하면 청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데 청산이 된 건 아니고 이건 감자로 인한 거죠. 그랬으면은 이 주주가 개인이냐, 그렇죠? 법인이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과세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과세 소득. 지금 말씀드린 5,000원에 대한 과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개인은 뭐가 발생할까요? 개인은 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하겠죠. 이런 법인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의제 배당인 경우에요. 뒤에 가면은 뭐 자본금 전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책 236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법인이 해상인 경우, 그다음 법인이 합병인 경우, 법인이 분할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첫 번째 법인이 감소한 경우 지금 설명드린 거죠. 법인이 감소한다는 경우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인하여 주식이 줄어들거나 자본금을 줄이거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은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 주주 등의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그렇죠? 주식을 얘기할 때는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예요? 취득가액 이거죠. 취득하기 최초에 발행했을 때 취득한 거는 만약 5,000원이라면은
기본 소각은 없애는 거예요.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한 금전과 그 밖에 이런 소각이나 감소로 인해서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의제 배당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제 배당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넣어가면은 이제 자세히 또 다른 사항이 별 거고, 이제 해산의 경우,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인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자녀 재산에 대한 게 어떻게 돼요? 법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법인의 자산이 있을 거고, 이런 자녀 재산은, 이 자녀 자산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냐면은 주주한테 보유한 주식만큼 어떻게 돼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법인 이름으로써 뭐 건물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그런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없애는 부분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남은 부분을 어떻게 주주한테 다시 기속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기속됐을 때 위에 똑같은 경우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뭐로 한다? 배당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경우들이 계속 나타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법인의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법인이 피합병 법인이 합병되는 법인과 이렇게 할 때 서로 합병의 대가에 대해서 서로 취득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한 금액을 뭘로 볼 수 있다? 의제 배당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이제 주주가 법인인 거예요. 법인이 취득하는 합병 대가가 그 피합병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감자, 해산, 합병의 경우 그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의제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분할법인의 주주법인이 분할할 경우에 법인이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법인이 어떻게 된다? B와 C라는 법인으로 분할되는 거죠. 이런 분할 법인이 주주법인이 취득하는 분할 대가가 그 분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던 주식의 회사의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승해서 남아서, 그러니까 원가보다 남아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의제 배당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주주 등이 주식이 소멸할 때 어떤 형태로든 소멸한 거, 분할하면은 기존의 A 법인 예를 들면 분할도 마찬가지죠. 분할하면은 요거랑 이게 없어지는 거고, 감자하는 것도 주식이 없어지는 거고, 해산하는 것도 주식이 없어지는 거고, 합병이라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합병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있으면은 A가 B를 합병하면은 B 법인이 A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주식이 소멸할 때는 어쨌든 그 대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또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봤을 때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의제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제 배당의 법입니다. 이 의제 배당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장부의 감소, 합병, 해산, 분할로 의제 배당.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어떻게 돼요?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는 뭐 했다? 여러분들 잉여금으로 인한 의제 배당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이해하시는데 뭐 어렵지는 않죠. 결국에는 해산, 분할, 합병, 감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어떻게 돼요? 주식가액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의제 배당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의 부분은 지금 법인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지만은 그 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들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한다? 납부하거나 입금으로 산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한테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동종기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요 PPT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PPT의 다음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은 저희가 짧게 해서 마치고요. 3주차에서 세 번째 3차 시죠. 3차 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여러분들 그 수업들 듣고 바쁘신데 시간 내서 들으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말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밀린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강의 좀 성실하게 들어주시고 뭐 아시다시피 중간고사를 안 볼 수는 없어서 안 보긴 할 건데 이제 과제를 아주 가벼운 과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 과제를 간략하게 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중간에라도 그 개강이 돼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